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오붓하게 저랑 세훈쌤이 둘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훈쌤, 저 맨날 제 왼쪽에 앉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앉으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책은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아직도 마녀가 있다고 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그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뭐 되게 많이 나오는 말 중에 이건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혹은 공격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런 마녀사냥이라는 개념이 어떤 상황에 잘 들어맞는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역사적으로 약간 픽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 6개죠? 6개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서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시대적으로는 중세시대에서 시작해서 현대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적으로는 유럽 쪽의 얘기와 더불어서 뭐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 약간 만결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연결되진 않는 얘기들이니까 그냥 쉬엄쉬엄해서 읽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책이에요. 뭐 이경덕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예. 네, 뭐 저자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뭐 특히 뭐 개인적으로 아시는 아니요, 잘 모릅니다. 네? 아니 뭐 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아니, 뭐 철학 전공했으면 다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철학과를 나온 사람은 뭐 무수히 많으니까. 예. 뭐 대학원에서는 문화인류학 박사를 하셨네요, 이분이. 예, 그리고 뭐 어느 외계인의 인류학 보고서 같은 책을 좀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념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로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이분이 써놓은 얘기들은 생각보다 꽤 완성도가 높은 내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읽으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의 꼭지였잖아요. 예, 예. 6개의 꼭지고 이제 첫 번째 꼭지가 1351년 이제 프랑스 마농이 나오고 1486년 독일의 뭐 한스, 그다음에 1634년 이탈리아의 단테, 1647년 영국의 미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상에 대한 역순으로 이제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뭐 물고기 모양의 목걸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자기적이어서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좀 이게 좀 너무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예, 좀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냥 한 꼭지 한 꼭지만으로도 괜찮은데 예.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인 1923년 일본의 아야코랑 2016년 한국의 서경이 또 역시 맞물리는 내용으로 예, 그렇죠. 그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게 조금 너무 자기적이에요. 예. 왕따로 뭐 그 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그 자살을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소설적인 요소니까 소설적인 요소는 이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내용적인 부분들은 좀 초반엔 되게 재밌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가공을 참 잘 하셨다.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있어서의 6가지의 우리 시대에 존재하는 마녀사냥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잘못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독립된 이야기들로 좀 연결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세훈쌤은 이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고 뭔가 어떤 학생들과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좀 가장 의미 있게 좀 다가오고 뭐 그런 어떠한 꼭지가 있나요? 첫 번째 뭐 꼭지서부터 6번째 꼭지까지 이렇게 보시면 저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5번째, 6번째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 편이고요. 네네네. 보통 얘기를 한다고 치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첫 번째는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애초에 처음에 시작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는 이탈리아 쪽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 진리라고 하는 것과 과학적 진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 세 번째 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과학자들이
이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마녀사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인 건데,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그 세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서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좀 그렇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약간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얘기하기도 힘들고 약간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그 감정을 전달받는 게 아니면 사실상 객관적으로 뭔가 좋은 이야기라고 보기는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나 뭐 예경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인으로 놀림을 받아서 뭐 이 아이가 자살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요즘 아이들을 전혀 모르시는 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일본 사람이야 그러면 친해지려고 그러고 우와 이러고 친해지려고 그러고 뭐 놀러 간다 그러고 뭐 이럴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기적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현실감이 조금 최근에 학생들과 좀 안 맞다 보니까 취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취지만. 민우 형 예. 거기서 어떤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에 대한 흐름, 일단 재미있는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은 이제 한스죠. 왜냐하면 이제 그 중세 시대 마녀 사냥에 대한 어떤 논문들 네.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막 논문이 나오잖아요. 네, 정보가 좀 나오죠. 크라머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이 나오는데 사실 이 시기에 박사학위 논문 중에 중세 시대 박사학위 논문 중에 마녀는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이런 게 박사예요. 그래서 예. 제가 옛날에 야 이때 태어나야 박사를 쉽게 받는데 그래 마녀는 어떻게 자식을 낳는가 이걸 어떻게 박사를 받아 논문 어떻게 그러니까 야 이야기를 꾸며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나름의 논리를 만들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자체가 저는 이제 옛날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있어서 재밌는데 저도 가장 의미 있게 좀 다가왔던 거는 3장이에요. 갈릴레이 나오는 예. 이야기죠. 그래서 갈릴레이가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은 대부분 안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브루노가 나오고 갈릴레이가 나오잖아요. 브루노는 죽었고 갈릴레이는 살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지동수를 주장했는데 브루노는 9년 동안이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했고 예. 갈릴레이는 바로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분의 해석이 저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3장의 해석을 할 때 이 지은이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레이에게는 그 큰 의미가 아니었고 브루노에겐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브루노에게 그것은 신념의 문제였고 갈릴레이에게 그것은 내가 그걸 얘기하든 안 하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지구는 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알았어. 언젠간 알게 되겠지. 라는 어떠한 개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기존에 내가 가졌었던 생각과는 좀 다른 어떠한 내용으로 인식이 좀 확장되었구나. 이분한테 배웠거든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왜 법정에서 만난 역사에서 브루노 한번 예,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예, 거기서 나왔을 때 그 이제 브루노는 마치 우리가 과학적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예, 시각을 좀 달리했어요. 신앙이라는 측면에서의 진리라는 건 정말 이건 브루노가 사실은 우리가 현재로 와서 밝혀지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신념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저 사람이 지구가 네모나다는 것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8, 9년 동안 버티다가 죽었으면 그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바탕을 두고서 물론 생각을 했겠지만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지구가 네모나건 둥그렇건 어쨌든 쟤는 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브루노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그렇게 죽은 거지 그게 진리 과학적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그걸 옹호했다는 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여기서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는 근데 조금 브루노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요. 브루노는 과학적인 신뢰를 가졌고 과학적인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그 과학적인 신념을 훼손하고자 하는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로마 교황청의 모습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브루노의 가치를 그 브루노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역사가 발전하는 거다라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흔히
갈릴레이에 대해서 좀 비겁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갈릴레이에 있어서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떠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예, 이 그런 책에서는. 또 있고,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계속 저는 이제 들었던 생각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지킨다는 게 우리는 사회에서 되게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만은 잘 안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정치 면에서도 그렇고. 예, 예. 근데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판단 기준이 어디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신념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람은 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신념을 만들어 왔냐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도 그런 식의 내용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학생들하고 할 만한 얘기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버릇을 못 고쳐서 내가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현실 정치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죠. 한반도 어떤 평화 구축 모델을 이제 우리가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2명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하나는 홍준표 대표님이고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님이. 전 세계에서 트럼프도 심지어 자펜 파싱을 일본 그것을 두려워하는 아베조차도 돌아섰는데 결국은 그분들은 반대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반대 속에는 이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신념의 프레임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이들. 그냥 절대 악의 축.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것과 맞서 싸우는 절대 선의 축. 완전히 이분법적인 논리가 머릿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떠한 프레임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쟤는 마녀야. 쟤는 마녀고 쟤는 마녀니까는 쟤를 화형을 시켜야 돼. 라는 어떤 하나의 프레임 속에는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선악의 어떠한 절대성에 대한 구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 결국은 그 두 분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는 뭐 생각이 약간 다르니까, 그런데 누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의 구도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도를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누구도 결국은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세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에서 늘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과정, 가정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널찍하니 퍼져 있는 요소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거죠. 이 책은 어떻게 알고 또 추천을 하시게 된 거예요? 직접 뭐 찾아보고 읽어보는 저는 거예요? 찾아서 그냥 본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취미가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책을 뒤지는 게 취미라서 그냥 찾다 보면은 이런 그런 취미는 책들도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살면 그런 취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평소에 그냥 만화책도 들어가서 아니고. 요새는 어떤 책이 나왔는지 이렇게 막 뒤지다 보면은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물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장바구니에는 한 200만 원 넘는 책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골라 놓다 보면 뭐 가끔 이런 책도 걸리고. 저런 책도 걸리고. 저런 책도 걸리고 그러는 거죠. 읽다 보면 또 실망한 책도 있나요? 실망한 책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제목 보고 막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책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책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었고요. 이 책에서는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라라고 던져주는 책이기는 한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됐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봤으면 훨씬 더 재밌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맞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그 근원을 찾아서 가다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생각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요새 막 미투 운동하고 페미니즘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성 운동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왜 남자로서 어떤 해야 하는 일들이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두 개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이라는 것도 왜 그렇게 생겼나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그걸 굳이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다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가졌을 때 그 신념이 어떤 정말로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아니라면 그걸 버려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생각들도 하게 해줬던 그런 책이니까 어른들한테도 꽤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보면 뭐 늘 네가 맞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네가 맞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죠. 상대방의 신념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예. 요런 어떤, 그리고 네가 이런 생각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다 틀렸다는 얘기는 좀 제발 좀 하지 마. 이게 이 책이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나의 신념이 옳음이 상대의 신념의 틀림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방성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셔서 그러신지 아무래도 개방적 태도를 되게 많이 존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의미가 좀 많이 있었다. 뒷부분이 조금 너무 이제 그런 것을 개방적으로 보시려다 보니까 일본의 관동 대지진 속에서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일본의 관동 대지진 속에서도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교수님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교수의 딸과 또 사랑에 빠져서 또 결혼한 한국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뒤에 보면 또 되게 또 불행을 또 만들어내셔. 굳이 또 그렇게 행복한 사람을. 그리고 아야코라는 어떠한 이름인데 이게 사실은 피천득 2년에 나온 아사코의 또 다른 비슷한 버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읽는 내내 조금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과 친일파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일본은 좋고 나쁨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고요. 일본 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운영되어 가는 과정에서 군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던 일본 내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엔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 제가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한반도의 평화를 별로 바라진 것 같지 않은, 그 정치를 이용하고 있는 그쪽에 뭐 아베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세력들이 우리가 싫은 것 뿐이지, 일본 전체에 대해서 길 가는 일본 사람이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후쿠시마 원전으로 직접적으로 고생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친일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나라의 민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를 버리고 일종의 민족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라고 하는 것들은 징벌해야 되고 징치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징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 부역했었던,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나치에 충성했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한 처사를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민족의 정신을 썩게 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정신을 썩게 한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이 나아갈 온전한 방향을 잡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프랑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친일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타협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사회가.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누가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냐는 거예요.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희생한 사람의 자식들만 고생하거든요.
독립운동하면 3대가 가난하게 살고 친일을 하면 3대가 부자가 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게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 우리 공동체에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일본과 친일파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친일파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접근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약간 혼재되시면서 고 장관 입장에서는 일본과 친일파를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결합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느낌이 좀 그건 뭐 역사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과 친일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너무나 좀 지켜봤을 때는 조금 굳이 이렇게까지 그 일부러 엮으실 필요는 없었는데 어차피 여기서 충분히 관동 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본인이 보여주었었던 만연사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굳이 비판을 하시면서 굳이 그거를 또 이야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은 조금은 갖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걸 보면서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이분이 원래 근데 이 책에서 친일파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혼란스러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이 출판사는 아주 오래된 출판사인데. 예, 그렇죠. 어렸을 때 제가 참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많이 봤는데. 어릴 때도 이 출판사가 있었어요? 그럼요. 이 출판 솔직히 말씀드렸죠. 오늘 저 방송 찍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출판사 이 사계절 이거 요즘 메이저냐고 물어봤더니 슬프게도 메이저는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 출판사에서 메이저라고 하면 이능사 문학동네, 창비, 하나 더 있는데 뭐 그 정도? 열린 책들. 시공사 이런 건 그러니까 그 메이저를 넘어서는 거죠. 메이저라고 얘기를 하기는 재벌이죠. 그러니까 재벌에 가까운 이제 출판사들이 있고 출판으로만 메이저가 된 회사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4개 정도를 뽑죠. 그렇구나. 사계절은 사회과학서도 많이 내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죠. 이거 뭐 최소 몇십 년 된 출판사죠.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진짜 세기의 베스트셀러 하나를 딱 내놔야 출판사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디였더라? 그 왜 삐뽀삐뽀 소아과 책 있잖아요. 그렇죠. 삐뽀삐뽀 119. 그 삐뽀삐뽀 119가 원래 나왔던 출판사에서 새로 출판사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출판사가 지금 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운영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알고 있는 저 밑에 있는 황 박사. 거기서 책 내기로 했다가 그 책이 그 출판사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우리 황재공 박사. 근데 안 될 거. 뒤로 밀렸잖아요. 안 될 사람은 어떻게든 안 돼. 아니요, 출판사들이 이제 그런 위기가 좀 있죠. 안 될 사람은 어떻게든 안 돼. 응? 참. 그러니까 이 책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책을 어떤 때 읽고 어떤 때 공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장시키는 의미, 혹은 내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 이런 걸로 보면 이 책에서는 그 초기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을 보여주고 그 개념이 어떤 상황에서 이용되는가. 그럼 우리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은 어떤 게 있고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세요. 학생들한테는 그 정도 이해하면은 충분히 좋은 거고,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는다는 게 프로야구단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팀을 원하고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옳음에 관련된 형태의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옳음의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네가 이제까지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설명해 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한번 만들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주제적으로는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마녀사냥이라는 주제 자체가 키워드적으로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되게 구분 이러면 마녀사냥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정말 잘 설명해 준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면 마녀사냥이 되는 거구나. 이런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녀사냥의 위험성은 존재하는구나. 항상 존재하죠. 항상 있죠. 예. 세훈 쌤이 보시기엔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마녀사냥은 뭐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녀사냥은 사실 마녀사냥은 정말 인터넷 찾아보면 수도 없어요. 진짜 그게 맨날 나오는 게 너무 마녀사냥이에요. 많아요. 진짜 네. 댓글 보면 장난 아니에요. 댓글이 마녀사냥이 네, 제일 댓글이 마녀사냥에서 진짜 몰아가는 게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민우 형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도 그런 측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와 결과를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들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학종 금수저. 네. 이거 마녀사냥이죠. 예, 맞아요. 제가 웃으면서 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그 우리 또래 사람들 중에서 이재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건희님이셨으니까 예. 굉장히 많은 부유한 사람인데. 아, 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는 아닐 텐데. 달라요. 예, 공의사, 동양사학과. 동양사학과였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이재용이라는 분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나왔다. 근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그분이 지금 고3이었으면 아버지가 이건희 아니라 그 이건희의 할아버지인 이병철이어도 미안한데 학종으로 서울대를 못 간다. 못 가요. 그 시기 내신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예,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도대체 그 뭐가 금수저 전형이냐? 이재용도 못 간다. 이재용도 학종으로 최근에 서울대학교 못 간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갖고 있는 어떤 뭐 이분법적인 구조,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는 청취자분들 마녀사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대화 단어이지만 이 단어의 어떤 활용과 이해의 폭을 굉장히 넓혀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여유와 인성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거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만들고 되게 조심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괜찮은 책이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 예. 할까요? 예, 뭐 저는 뭐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그 상현쌤이 없으니까 예, 심심해요. 그러니까, 심심해. 상현쌤이 있어야 좀 이렇게 예. 옆에서 또 한마디씩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 소영쌤 혹시 예, 저 들었는데요. 예. 저 소영쌤 김소영 쌤이라고 하기 좀 김소영 김소영 님이세요. 시인님. 김소영 시인님. 예, 그렇죠. 김소영 시인님의 시집도 갖고 있었는데 네, 사인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쵸? 예, 네. 저는 그 전에 다른 곳에서도 팟캐스트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나오시길래 이분이 대체 여기 왜 나오시는 거야? 왜 나올지 주변에서 항상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네, 반경 20m 안에 있었어요. 제가 원래 시인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커서 제가 다른 사람들 별로 부러워하는 게 없는데 예. 시인은 너무 부러움이 큰 사람이라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분 며칠 전에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내용했어요. 어떤 그 시집 중에서 어떤 시가 제일 좋았어요? 저 거기 그 시에 올가라고 있어요. 저 완전 무서웠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저랑 같이 좀 시집 좀 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에 뭐 산문집이 기획이 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인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광고를 시인의 시각에서 좀 평가를 좀 하는 그런 책을 좀 같이 좀 써달라.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분이 여기 나오시면 뭐 다른 데서도 일을 하시겠지만 안 해요 일 요즘에. 그러니까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시인이 시를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하네요. 네. 네. 불가능하죠. 아예 소설가도 안 되는데. 그럼요. 아예 그런 꿈은 꾸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되게 담대하시고 어. 그 공간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니까 다음엔 그럼 우리 소영님을 모시고 예. 네, 아니 뭐 저야 영광이죠. 아,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영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러면 한번 그 간만에 뭐 백석의 시라든가 제가 소영님 본인 시집으로 한번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부끄러워하시면서 좀 수용을 좀 잘 안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초청을 해서 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백석 시집 좋네요. 백석이요. 그 제목 백석에 뭐 제가 뭐 완전 뭐 그 정본 백석 시집이라고 나와 있는 이제 책 중에 학생들한테 추천도 많이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나 갖고 얘기해도 좋겠네요. 제가 저는 별로 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어쨌든 시인이시라고 이제 예.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 뭐 소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분 작품 보니까 약간의 매력, 느낌, 뭔가 어떠한 그 향의 느낌이 나타나는구나. 머리가 좀 가지간질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시집인 백석의 시집을 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돈 주고 산 시집은 백석 시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고요. 그 청취자분들 요 사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했던 책은요. 아직도 마녀가 있다고 라는 어떤 이경덕님의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요. 세훈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